어제 참, 네, 만찬을 하셨죠? 예, 만찬했습니다. 네. 피곤해요. 어저께 밤 늦게까지 너무 자정까지 전화 받고 아침에 또 방송 나오고 그래서 졸립네, 졸려. 고기는 따뜻했나요? 예, 잘 먹었습니다. 뭐 고, 어쨌든 고기가. 소고기하고 네, 뭐 그 돼지고기. 돼지고기 베이컨 뭐 네. 하고 뭐 그 한 밥하고 국하고 뭐 네. 뚝배기 김치찌개 같은 거 조금 어, 먹고 뭐 예. 그렇게 했어요. 예. 날은 어떻게 좀 안 추웠고요. 아주 날이 좋더라고. 어, 야외였는데 그 예. 어린이 정원이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6시까지는 뭐 일반인들에게 다 개방이 되고 그다음에 문을 닫으니까 그 용산 대통령실 바로 뒤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외에서 했는데 날씨는 이제 그 폭염 물러나고 그래서 서늘하고 좋았습니다. 네. 네. 왜 웃어요? 자, 독대는 없었습니다. 예, 그 독대 없었는데 그 대통령 그 어제 6시 정도에 이제 6시 좀 넘어서 6시 5분쯤에 이제 네. 한동훈 대표가 미리 왔어요. 예. 그 한동훈 대표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혹시 대통령이 그 미리 좀 와서 한 대표 나랑 얘기합시다 그래서 좀 사전에 얘기할 거를 좀 기대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혹시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뭐 따로 좀 얘기합시다 이렇게 따로 좀 거룹시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두 분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할 수 있고 또 그걸 기대했던 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없었고 끝나고 나서도 그 식사를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차를 타는 곳까지 약 한 40m 정도 거리인데 그때 이제 거길 걸어가는데 그게 산책이라고 나왔는데 산책은 아니고요. 그냥 그 차 타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같이 우르르 해서 갔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어, 뭐 대통령과 그 한동훈 대표가 둘이서 얘기하면서 걸어간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설명을 하시면서 저기 야구장이 어린이 야구장이 저기 있는데 저기서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야구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나도 그때 한번 공을 쳐봤 배트를 휘둘러 봤는데 허리 아프더라.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셨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저희한테 먼저 가시라 내가 배웅해드리겠다 했는데 뭐 참모들이 대통령이 먼저 가십시오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가셨고 그러니까 네.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때까지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혹시 어, 대통령이 따라 좀 봅시다. 따로 좀 봅시다 할까를 했는데 그냥 가시니까 그때 이제 정무수석한테 아니 그 현안에서 아무것도 얘기를 못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좀 그 다시 대통령을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날 수 있도록 저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이게 자꾸 뭐 또 알려지면 이게 무슨 뭐 언론 플레이를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공개적으로 그 언론에 밝히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예. 저도 이제 뒤에서 봤더니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대통령이 네. 떠나시고 난 다음에 네, 네. 뭐 그런 과정이었어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 만찬 전이나 음, 만찬 끝나거나 음, 해서 대통령이 한 대표를 잠깐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따로 한 10분이나 15분이나 뭐 음, 시간은 뭐 관계가 네, 없으니까요. 그 그렇죠. 따로 차담이나도 좀 하면서 독대 형식으로 해서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평소 뭐 대통령 스타일이 있으니까 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제는 그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조금 저도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으면 그동안에 이제 뭐 저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올라갔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갈등 같은 것도 좀 훨씬 그 당정 갈등이라고 계속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희석됐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게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또 놓치는 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저는 조금 정말 아쉽고 그 대통령 참모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어떻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제 도착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당 대표를 저희 가서 이제 대통령 마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좀 몇십 미터 떨어진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마중을 해서 같이 내려오셨는데 그것도 뭐 두 분이 그냥 내려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근데 그 여러분이 또 이렇게 우르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뭐 아무 얘기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 자리가 시작이 됐는데 식사 자리에서도 그 대통령께서 이제 저 체코 원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체코 원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원전에 대해서 해박하시더라고요. 그 본인이 옛날에 후보 때부터 원전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체코 원전과 원전 기술자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드리마일 섬 미국의 드리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 났던 거, 그 체르노빌 그다음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것들에 대해서도 뭐 쭉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원전 생태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쭉 하셨어요. 네. 그래서 원전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다음에 뭐 쥐리 공대에 갔을 때 얘기도 하고 네. 뭐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그 듣고 싶었던 그 우리가 논의하고 싶었던 의료 의료 의정 갈등 문제라든가 김건희 여사. 뭐 거기서까지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할 수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공개적으로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럴 얘기할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게 27명이 참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긴 테이블에 대통령 앉으시고 그 건너편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앉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최고위원들과 수석들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쭉 앉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워낙 긴 테이블인데 음식 서빙을 또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좀 어수선하죠. 어수선하죠. 네. 어수선하고 대통령이 무슨 뭐 국정감사 언제 한다. 주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많이 좀 하셨죠. 국정감사 어떻게 하고 언제부터 하고 그랬더니 뭐 대통령이 상임위 어디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물어보고 이런 의례적인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원전 얘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진지하고 뭐 좀 무거운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려운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는 제가 알기에는 거기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 뭐 본인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네. 대개는 초청을 하면 앉혀놓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모두 발언을 하신 다음에 어차피 상견례라고 했으니까 뭐 대표 한 말씀 하십시오. 뭐 그다음에 뭐 여기 장동혁 최고 뭐 예를 들면 최고위원들도 돌아가면서 한 말씀 하시죠. 뭐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한 마디씩 좀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네. 그런 분위기인데 아마 저희 그 일반적으로 회식할 때도 뭐 막내 한마디 해, 뭐 건배사 한번 하지, 뭐 부장 한마디 해, 뭐 차장 한마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뭐 일반적인데 네. 그날 분위기는 그냥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 뭐 중간에 끊고서 더구나 이제 굉장히 좀 편안한 식으로 얘기를 뭐 체코에 갔던 얘기, 뭐 쥐리 공대 갔던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서 뭐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제가 뭐 할 얘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위기는 아니었죠. 손 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한번 얘기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하세요. 예. 뭐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을 했고 저도 뭐 만약에 그렇다면 뭐 지금 추석 민심 같은 것들도 좀 예.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돼서 조금 뭐 대표도 좀 실망하시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다른 뭐 최고위원들도 조금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국민들한테도 좀 죄송하잖아요. 아니 사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한 번씩 쭉 한번 얘기하면서 보면 민심도 좀 전하고 추석 민심도 전하고요.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내용과 형식 면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저는 들고요. 또 저는 그 언론 기사를 봤을 때 산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산책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이에 좀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산책이 아니었군요. 산책이 아니고요. 예. 끝난 다음에 저 차 세워놓은 곳까지 한 40m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글로 이제 쭉 걸어가는데 이제 우르르 다 걸어갔어요. 우르르 다 걸어가고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게 무슨 대화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혹시 그때라도 그냥
대표하고 두 분이 우리 같이 갑시다라고 하면서 나 할 얘기 이렇게 하시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뒤로 빠져드리고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죄송하게도 네. 그 많은 관심을 가져줬었는데 언론이 그냥 식사만 하고 온 그런 꼴이 돼버려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상견례라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상견례라고 하기도 좀 왜냐면 두 달이 지났잖아요 지금. 상견례 지난번에 한 거 아닙니까? 임명된 지 아니요 다 간 건 아니었으니까. 예, 예. 임명된 지 한 2달이 지났기 때문에 뭐 서로들 다 아는 건데 조금 더 진지하고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는 다 공인이잖아요. 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공인 1번인 분이 대통령이시고 예, 예, 예. 또 정치인들도 거기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과 수석분들, 그다음에 또 저희 뭐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과 당직자분들 이런 분들도 다 저희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공적 무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 그 대화 그때 그 저녁 자리가 뭐 화기애애했다, 뭐 아니다 이렇게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왜 있냐면 그게 화기애애했던 뭐 아니면 약간 좀 날카로운 또 토론이 오갔던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공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거기서 진짜로 밥만 먹으려고 경치 좋은 곳에서 밥만 먹으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인 어떤 토론이나 얘기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네. 근데 그날 분위기가 사실 좀 그런 분위기는 어제 분위기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사회수석도 장상현 수석도 오셨는데 그렇죠.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책임질 분은 좀 책임을 져달라라는 얘기까지 좀 있었는데 거기 당사자도 거기 계시니 그렇죠. 뭐 얘기를 할 수는 그런 대놓고 뭐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었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통령실에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저기 그 뭐 비서실장님이나 수석분들이 약간 좀 배려가 있었다면 그 거리를 좀 걷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잠깐의 지금 시간 독대가 안 된다면 잠깐의 좀 시간 동안에 좀 빠져주셨으면 근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빠져주셨으면 그래도 한꺼번에 우르르 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누가 윗분이 이제 손을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네. 뭐 갑자기 옆에 팍 붙어갖고 할 얘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뭐 비켜주셨다고 해도 그게 그냥 그날 분위기가 대통령이 뭐 좀 한 대표하고 따로 만나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런 아닌 기색이 것 같아서 아니셨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뭐 수석들이나 네. 뭐 이런 분들이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현안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통령과의 독대를 다시 한번 재요청을 좀 했잖아요. 네. 일단은 또 한번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저는 제 느낌은 뭐냐면 또 이 문제로 또 이게 또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대표가 이게 혹시 또 언론에 먼저 나가면 그걸 가지고서 또 언론 플레이했다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홍철호 수석한테도 이거 제가 언론에도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은 이래요. 당의 입장은 예를 들면 의대 정원 문제 있잖아요. 네. 증원 문제, 의정 갈등 이 문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용산과 대통령실과 당의 입장, 저희의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심각하다. 예, 네. 그 지난번에 총선 때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고 네. 이대로 가면은 그 내년에 더 심각해질 거다. 물론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 대의 명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가야 네. 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듯이 가는 거는 이게 별로 그 현명한 방법도 아니고 더구나 저희처럼 투표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뭐 당장 지금 이제 그 재보궐선거도 재보궐선거도 있고 있죠. 예.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도 있고 네. 저희는 여론이라는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정당이죠. 당은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당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이거죠. 아니 그 용산 대통령실이나 그 공무원 그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래 그대로 밀어붙여서 그 의사분들이 예를 들면 의사들이 항복을 했다고 치자. 그래서 다 다시 돌아왔다고 치자. 네. 뭐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러면 그분들은 몸이 오는 거지 마음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분들은 아마 어쩔 수 없이 왔다 하더라도 분명히 두고 보자. 국민의힘 두고 보자라는 그런 앙심을 더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의사 단체가 사실은 좀 국민의힘에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세력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분들이 다 그렇게 몸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마음이 우리에게 원한을 갖고 돌아온다면 그게 과연 우리는 선거를 어떻게 치르란 말이냐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의대 증원이 늘어났어. 그래서 뭐 이번에 1,500명, 다음에 2,000명, 2,000명 이렇게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의사들은 야 윤석열 정부가 나 의사 되게 만들어줬으니까 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의사 선배들과 함께 야 윤석열 정부 무대뽀야 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우리는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 저희가 보기엔 후자 쪽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를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 네. 개혁의 효과가 예를 들면 10년, 15년 뒤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나 10년, 15년 뒤에 나에게 개혁의 성과가 올지 모르니까 나는 뭐 지금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게 불편해도 수술을 제대로 못 받거나 뭐 응급실을 못 가도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할 환자가 어디 있으며 그걸 거기에 동의할 가족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불편함이 누적되면 이건 개혁이니까 우리가 참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냐는 거죠. 이건 철도 파업이나 무슨 뭐 화물연대 파업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항공사 파업하고도 다른 거고. 그건 좀 참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생명의 문제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만약에 불편함이 계속되면 저희한테 등을 돌릴 것이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계속 나빠지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의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사 항복을 받아낸다. 뭐 누가 표현한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결코 마음을 열고 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 선거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개혁 필요하고 의료 개혁 반드시 가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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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용산 입장은 이거 개혁인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니까 너희가 자꾸 얘기하면 그러면 오히려 더 개혁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거를 뭐 개혁의 뒷다리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야 의정은 사실은 정부에서 제시한 아니에요. 네. 처음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여야 정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거기다가 여야 정만 가면 똑같은 거니까 여야 의정으로 가자라고 그렇죠. 정부 쪽에서 우리 쪽에다가 요청을 한 거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맞는 말씀이다. 제가 앞장서서 가겠다 해서 그거를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본인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건데 그 추석 대란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발을 빼시는 듯한 입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2015년, 16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네. 2025년, 15년이 아니죠. 2026년은 2026년. 제로 베이스에서 하겠다. 근데 2025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네. 2026년은 가되 2025년은 15년, 어떻게 할 네. 거냐? 이거는
일단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 저희는. 네, 그래야지 네. 의의를 끌어들일 거 아니냐. 네, 네, 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수석들이 나와서 절대로 불가. 2025년은 불가. 그다음에 그 책임자 뭐 문책도 불가. 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들어오지 말라 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큰 타격을 입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좀 공간을 좀 열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대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가 네. 그거 아니겠어요? 네, 누가 네, 봐도 네. 상식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어제 대화에서도 뭐 그런 여지 공간이 별로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었고 뭐 만약에 주어진 기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해 보시죠 하면 저라도 그런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예. 이게 뭐 선거 치러 보셨지만 대통령님도 선거 치러 보셨지만 이게 꼭 그 민심은 생선과 같아서 작은 생선과 같아서 이거 잘 구워야지 잘못하면 다 부스러져 버리고 타버리고 뭐 이런다는 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노장가에 있는 얘기라고 해요. 예,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옳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심과 이렇게 상응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네. 뭐 그게 안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그 독대 그런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그 민심을 좀 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 꼭 한번 좀 전향적으로 좀 판단이 돼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좀 시민의 입장에서 네. 제가 원하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대통령님은 그 여당 대표 자주 만나셔야죠. 자주 만나는 게 그럼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 대통령께 그 주변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렇게 물론 이제 여당 의원들을 이렇게 불러서 저녁에 이제 번개로 이제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쓴소리하는 분들을 만나야 되시잖아요. 여당 대표 예를 들면 자기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지명한 분들, 임명한 분들, 뭐 수석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차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명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이렇게 쓴소리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당 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잖아요. 예, 선출된 그러니까 거죠. 선출된 거니까 음. 당 대표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뭐 그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이제 가까운 분들 그 이른바 친윤이라는 분들만 가셔서 뭐 같이 뭐 저녁을 했다라는 게 뭐 그게 논란이 돼서 시끄러워서 결국은 바로 그러면 전체를 만나겠다라고 해서 어제 모임이 만들어진 네, 거잖아요. 네, 네. 원래는 이제 추석 전에 하겠다고 해서 추석 이후에 하겠다라고 그냥 무한정 언제 할지도 모르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그 친윤 최고위원들이라는 분들 뭐 실제로 그분들이 친윤 최고위원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만 갔던 게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니까 그럼 다 같이 만나자 이렇게 됐던 건데 좀 대통령에게 좀 각을 세우거나 다른 말씀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만나 주시면 좋겠다.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쓴 약이 몸에 좋고 그다음 쓴소리가 행동에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들어주시는 게 그거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드는 거는 어떤 시혜라기보다는 그거는 어떤 의무와 책무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네. 저 그리고 그 최고위원님 저기 네. 그 오늘 어떤 뉴스 신문을 보니까 음흠. 그 한동훈 대표가 최근 주변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관련해서 독대를 하면 이야기를 하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그런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실은 비슷한 생각하거든요. 그 지난번에 경선 때도 4명의 주자 모두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했었죠.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저희도 그 만나서 의원들이 됐든 아니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됐든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뭐 사과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은 저는 사실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김재현 최고위원이 어, 어디 인터뷰를 하면서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고 음. 했었죠. MB 봐라, 뭐 박근혜 봐라, 사과하면 더 공격받지 않느냐. 아, 글쎄요. 그게 그 더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짧게는. 하지만 그 공격받는 것이 걱정이 돼서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것과 별개로 그냥 그거는 이게 본인의 정언 명령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양심의 명령이잖아요. 예. 이건 내가 잘못했네. 국민들에게 되게 죄송하네. 법률적으로는 뭐 검찰에서도 불기소,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거는 좀 미안하네.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 보여드린 게. 그럼 그건 사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더 공격이 들어온다. 그건 또 별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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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공격이 이거 얘기하고 나면 더 공격할 거니까 나는 다 덮어놓고 가겠다. 그거가 맞나요? 그게 그 합리적인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김재현 최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